가난한 집에 시집와 20년 고생하면 살았건만 로또에 당첨돼 아내를 버린 남편. 20년. 거칠어진 손과 구부러진 등으로 버텨낸 세월입니다. 오직 남편과 가족을 위해 살아온 아내. 로또 당첨금이 입금되자 남편 민석의 눈빛부터 변했습니다. 평생을 헌신한 아내의 손을 벌레 보듯 바라보더니 너 같은 여자랑은 이제 수준 안 맞아서 못 살아. 부자료, 꿈도 꾸지 마. 이건 내 운으로 당첨된 내 돈이니까. 한순간에 버려진 아내. 눈물로 쫓겨나갑니다. 하지만 남편은 몰랐습니다. 그토록 주고 싶어 했던 그 돈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말이죠. 20년의 고생을 배신으로 갚은 남편 민석. 그에게는 예고된 몰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또 당첨금의 진짜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단칸방 벽지에 핀 검은 곰팡이가 마치 거대한 지도처럼 번져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 좁고 눅눅한 방에서 남편 민석과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겨울이면 창틀 사이로 칼바람이 송곳처럼 파고들었고 여름이면 벽면 가득 차오르는 습기가 온몸을 끈적하게 짓눌렀습니다. 영숙은 매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아직 세상이 어둠에 잠겨 있을 때 그녀는 낡은 목장갑을 끼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식당 주방 구조부터 건물의 화장실 청소까지 손에 물 마를 날이 없는 고된 노동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녀의 손마디는 세월의 무게만큼 부러졌고 손등은 가뭄난 논바닥처럼 딱딱하게 갈라져 피가 맺히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남편 민석은 늘 허황된 꿈속을 유영하며 살았습니다. 제대로 된 기술 하나 되어보라는 영숙의 간곡한 애원과 눈물 섞인 부탁을 그는 늘 콧방귀로 비웃었습니다. 그는 오로지 일확천금이라는 뜬구름만을 쫓았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민석은 신성한 의식을 치르듯 로또 판매점 앞에 길게 줄을 섰습니다. 영숙이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가 번 돈 5,000원은 그렇게 매번 허무한 종이 조각이 되어 쓰레기통으로 사라졌습니다. 민석은 본래부터 악한 사람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독하고 끈질긴 가난은 인간의 영혼을 서서히 그리고 아주 확실하게 갉아먹었습니다. 자신의 무능함에서 오는 열등감은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가장 가까운 아내의 영숙의 가슴을 사정없이 찔러댔습니다. 시어머니의 존재는 영숙에게 또 다른 거대한 산이었습니다. 가난의 모든 책임을 영숙의 탓으로 돌리는 모진 말들은 매일같이 반복되었습니다. 내가 우리 집에 복 없이 들어와서 우리 아들 팔자가 이 모양이다. 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영숙은 낡은 싱크대 앞에 서서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인내하는 법을 몸소 익혔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집에도 벼틀 날이 오리라는 막연한 희망 하나로 낡은 구두 밑창을 수천 번 갈아치우며 버텼습니다. 민석은 그런 아내의 희생과 헌신을 공기처럼 당연한 권리로 여겼습니다. 영숙의 유일한 버팀목은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정직함이었습니다. 그녀는 남들이 버린 폐지를 줍고 식당 뒤처리 일을 하면서도 단 1원 하나 남의 것을 탐내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런 영숙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착해도 너무 착해서 탈이야. 라는 말이 그녀의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그 시간 민석은 동네 백수들과 어울리며 푼돈으로 도박을 하거나 술에 취해 비틀거렸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초라한 모습에 분노를 느낄 때마다 민석의 화풀이는 늘 묵묵히 살림을 꾸리는 영숙에게 향했습니다. 영숙은 말없이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시든 배춧국은 꼭 두 사람의 바랜 인생 같았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영숙은 자신의 이름 석자를 잊고 살았습니다.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로만 존재하며 스스로를 지워갔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싼 채소를 사기 위해 몇백 원을 깎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옷장에는 10년 전 입던 낡은 외투 한 벌이 전부였습니다. 명절에도 친정 한 번 마음 편히 가지 못했습니다. 차비조차 아까워 전전긍긍하는 삶이었습니다. 민석은 그런 영숙을 보며 고마워하기는커녕 궁상맞다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가난은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민석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라면 로또가 낙첨되었다며 온갖 신경질을 부렸을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민석은 방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근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친 숨소리만이 문틈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영숙은 거실의 낡은 소파에 앉아 가계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밖에는 추적추적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았고 정적만이 집안을 감쌌습니다. 불길한 예감과 알 수 없는 희망이 뒤섞인 기묘한 긴장감이었습니다. 민석은 방 안에서 무언가를 급히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이 거칠게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그는 영숙의 가방을 뒤져 신분증과 도장이 어디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영숙은 그 모든 소리를 듣고 있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신뢰라는 성벽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민석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것은 탐욕이 인간의 이성을 완전히 지워버린 짐승의 눈빛과도 같았습니다. 영숙은 창밖의 빗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의 운명이 크게 요동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조용히 내리던 비는 어느새 거센 폭풍으로 변해 지붕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민석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로또 용지를 움켜쥐고 그것이 마치 자신의 구원인 양 가슴에 품었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은 아내인 영숙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아내를 지워버린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거울을 보며 연습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숙을 가장 차갑게 내쫓을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영숙과 함께한 고통의 20년은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오로지 화려한 불빛과 돈의 냄새만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영숙은 거실에서 낡은 양말을 꿰매고 있었습니다. 바늘 끝이 손가락을 찔렀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민석의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광기 어린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곧 다가올 비극의 서곡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친 남편이 자신을 버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숙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 또한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폭풍우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20년의 인내는 단순한 굴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강력한 반격을 위한 긴 기다림이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민석은 몰래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품 안에는 영숙의 신분증과 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자신의 불행을 끝내줄 열쇠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열쇠가 사실은 자신의 파멸을 불러올 문을 여는 도구라는 것을 그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영숙은 창밖으로 멀어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20년의 헌신이 배신으로 돌아오는 순간 로또라는 거대한 행운은 독이 되어 민석의 목을 조여갈 것입니다. 긴 밤이 지나고 나면 누구도 예상치 못한 아침이 밝아올 것입니다. 월요일 아침이 밝았지만 집안의 공기는 여느 때보다 무겁고 날카로웠습니다. 민석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사람처럼 눈이 벌겋게 충혈된 채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평소라면 늦잠을 자느라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일어나지 않았을 그였습니다. 영숙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주방에서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국을 끓였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된장찌개 소리만이 정적을 깼습니다. 민석은 식탁에 앉지도 않은 채 영숙의 뒷모습을 쏘아보았습니다. 그의 가슴 안쪽 주머니에는 빳빳한 로또 용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민석의 머릿속에서 영숙이라는 존재를 이미 지워버린 상태였습니다. 민석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태도의 변화라기보다는 내면에 숨겨왔던 비열한 본성의 폭발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영숙이 차려놓은 소박한 아침상을 발로 툭 쳤습니다. 찌개 그릇이 흔들리며 뜨거운 국물이 식탁 위로 번졌습니다. 영숙은 깜짝 놀라 행주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어디 불편해요? 영숙의 걱정 어린 물음에도 민석은 대답 대신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에는 경멸과 오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이제 영숙의 헌신적인 손길이 징그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20년간 자신을 뒷바라지한 아내의 손이 아니라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족쇄처럼 보였습니다. 갈등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불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민석은 영숙이 평소처럼 시장에서 사온 저렴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그대로 바닥에 뱉어버렸습니다. 이런 구정물 같은 걸 사람이 마시라고 주는 거야? 너는 평생 이러고 살았지. 민석의 독설에 영숙은 멍하니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에도 무심한 남편이었지만 이토록 노골적으로 적개심을 드러낸 적은 없었습니다.
영숙은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서늘한 기운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눈에는 더 이상 아내에 대한 일말의 정이나 미안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낯선 탐욕과 자신을 이 비루한 현실에서 떼어내려는 조급함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민석은 노골적으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이 다가가 이유를 묻자 민석은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묻지 마. 이제 내 목소리만 들어도 소름이 돋으니까. 민석의 말은 비수보다 날카롭게 영숙의 심장을 후볐습니다. 영숙은 바닥에 주저앉아 남편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가 챙기는 것은 옷가지 몇 벌이 아니라 그녀와의 20년 세월 전체를 폐기 처분하는 행위였습니다. 민석은 그동안 영숙이 아끼고 아껴 모아둔 비상금 봉투까지 찾아내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건 내가 그동안 너랑 사느라 고생한 위자료로 생각할게. 민석의 뻔뻔한 말에 영숙은 기가 막혀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적대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민석은 집을 나서기 전 영숙에게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너 내가 로또라도 당첨돼서 너랑 나눠 가질 줄 알았지? 꿈깨. 내 인생에 너 같은 여자는 이제 끝이야. 민석은 대문을 부서질 듯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영숙은 텅 빈 집안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낡은 시계추 소리만이 불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민석이 방금 나간 문을 한참 동안 응시했습니다. 서러움보다 더 깊은 배신감이 온몸의 피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어질러진 거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이 나간 후 영숙은 그가 뒤지고 간 서랍장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바닥에 떨어져 있는 작은 종이 조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로또 당첨 번호가 적힌 메모지였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번호를 하나하나 대조해 보았습니다. 1등이었습니다. 수십억 원이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금이 남편의 손에 쥐어졌다는 사실을 그제야 확인했습니다. 영숙은 실소했습니다. 돈이 생기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20년을 함께한 아내를 쓰레기처럼 버리는 일이라니 인간의 간사함에 진저리가 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서서히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밤이 깊어지도록 민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는 이미 시내의 고급 호텔에 머물며 돈을 뿌리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영숙은 어두운 방 안에 앉아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20년간의 희생이 고작 이런 결말을 맞이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배신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야 했습니다. 영숙은 장롱 깊숙한 곳에서 자신의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민석이 미처 챙기지 못한, 아니 그가 실수로 흘리고 간 결정적인 서류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석은 로또를 수령하기 위해 영숙의 신분증과 도장을 훔쳐갔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절차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영숙은 그 실수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탐욕에 눈이 멀어 허둥대는 동안 운명은 영숙의 손을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깨끗이 씻어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약하고 헌신적인 아내 영숙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버린 남편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처참하게 추락하는 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화려한 옷은 없었지만 그녀의 태도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고결했습니다. 남편이 로또 당첨금으로 화려한 미래를 꿈꾸고 있을 때 영숙은 그 미래를 단칼에 베어버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빼앗긴 자신의 20년을 되찾는 정당한 투쟁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이 평소보다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현관문을 잠그며 다짐했습니다. 당신이 버린 건 내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마지막 기회야. 그녀 발걸음이 어둠 속으로 당당하게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오면 민석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영숙은 은행으로 향하는 길을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민석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당첨금의 명의가 누구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그 진실을 마주하게 될 민석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갈등의 골은 이제 메울 수 없을 만큼 깊어졌고
두 사람의 관계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영숙은 이제 자신만을 위한 새로운 인생의 첫 페이지를 넘길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의 가슴속에 품은 결심은 그 어떤 당첨금보다도 단단하고 묵직했습니다. 민석이 집을 나간 지 3일째 되던 날, 영숙은 차갑게 식은 방바닥에 앉아 낡은 통장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20년의 고통이 숫자가 되어 박혀 있었습니다. 민석은 이미 서울의 대형 호텔 스위트룸에 자리를 잡고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마지막 확인을 위해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십 번의 신호음 끝에 연결된 남편의 목소리는 타임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자꾸 전화해서 구걸하지 마. 너한테 줄 돈은 1원도 없으니까. 민석은 그 말을 끝으로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영숙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가늘게 떨리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배신감은 칼날이 되어 그녀의 폐부를 깊숙이 찔렀습니다. 영숙은 민석이 수령 절차를 밟았을 은행 본점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지만 영숙의 세상은 이미 무너져 내린 뒤였습니다. 은행 로비에 들어선 그녀의 차림새는 초라했습니다. 구멍난 양말을 감춘 낡은 운동화와 보풀이 일어난 외투가 화려한 은행 인테리어와 대비되었습니다. 상담 창구에 앉은 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의 도장과 신분증을 훔쳐간 사실을 알리고 계좌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직원의 답변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고객님, 이미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령이 완료되었고 소유주 확인이 끝난 상태입니다. 영숙은 은행 문을 나서며 비틀거렸습니다. 법은 가난하고 힘없는 아내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민석은 치밀했습니다. 그는 영숙의 명의를 도용하면서도 마치 영숙의 동의가 있었던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습니다. 영숙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상담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부간의 재산 문제는 입증이 어렵고 이미 수령된 현금에 대해서는 손을 쓰기 어렵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희망의 불씨가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영숙은 길거리 한복판에서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행인들은 무심하게 그녀를 지나쳐 갔습니다. 그 시각 민석은 강남의 외제차 매장에서 수억 원대의 스포츠카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화려하게 치장한 젊은 여성이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세상이 자기 발 아래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20년간 자신을 뒷바라지한 영숙은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는 영숙이 보낸 절박한 문자 메시지들을 비웃으며 삭제했습니다. 민석에게 영숙은 이제 청산해야 할 과거의 부채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상간녀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하며 자신의 권력을 과시했습니다. 돈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를 깨우기에 충분했습니다. 영숙은 다시 지도로 돌아왔습니다. 빈집에는 민석이 먹다 버린 컵라면, 용기와 담배꽁초가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민석의 서재를 뒤졌습니다. 그러다 책상 구석에서 민석이 수령 당일 작성했던 메모지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민석이 당첨금을 이체하려 했던 계좌 번호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 번호들을 하나하나 대조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민석이 탐욕에 눈이 멀어 급하게 처리하느라 정작 제일 중요한 실명인증 계좌를 본인의 것이 아닌 영숙의 휴면 계좌로 설정해 두었던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실수였습니다. 영숙은 다시 희망을 품고 은행을 찾으려 했지만 민석이 이를 먼저 눈치챘습니다. 민석은 영숙의 집으로 들이닥쳐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내가 감히 내 돈을 탐내. 당장 그 계좌 비번 내놔. 민석은 영숙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쳤습니다. 영숙은 공포에 질렸지만 눈빛만은 매서웠습니다. 이건 당신 돈이 아니야. 우리 20년 피눈물의 대가야. 영숙의 항변에 민석은 뺨을 후려쳤습니다. 고요한 집안에 파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민석은 영숙의 가방을 뺏어 신분증을 다시 챙겨 나갔습니다. 그는 이제 아내를 인간이 아닌 장애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민석은 변호사를 선동해 영숙을 상대로 재산 분할 금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했습니다. 영숙은 졸지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돈을 한 푼도 쓰지 못하는 처지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민석의 폭력은 날로 심해졌고 시어머니까지 가세해 영숙을 압박했습니다.
내가 뭔데 우리 아들 앞길을 막느냐 하며 대문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영숙은 이웃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고립되었습니다. 돈 앞에 가족이라는 이름은 찢어진 종이 조각보다 못했습니다. 영숙은 밤마다 가슴을 쥐어짜며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민석이 놓친 치명적인 법적 허점을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민석이 영숙의 명의를 도용해 서류를 조작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사람들과 식당 주인들을 찾아다니며 민석이 그동안 생활비를 단 한 번도 주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칼을 갈았습니다. 민석이 흥청망청 돈을 쓰는 동안 영숙은 그의 숨통을 조일 법적 그물을 촘촘하게 짰습니다. 갈등은 이제 단순한 부부싸움을 넘어 생존을 건 전쟁으로 변모했습니다. 민석은 승리를 확신하며 호화로운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곧 이혼할 것이며 수십억의 자산가로 새 출발할 것이라고 떠들었습니다. 영숙은 그 소식을 듣고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민석이 가장 행복해하는 순간에 가장 깊은 어둠으로 밀어 넣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자신의 낡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20년간 민석에게 받은 수모와 고통이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민석의 유죄를 입증할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영숙은 이제 마지막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민석이 설정해둔 모든 자동이체와 카드 결제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명의는 여전히 영숙이었고 민석은 대리인 자격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영숙은 은행 창구 직원에게 서류를 내밀며 나직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본인 외의 모든 거래를 즉시 차단해 주세요. 이제 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민석이 휘두르던 돈의 칼날이 이제 그의 목을 향해 돌아갈 시간입니다. 영숙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민석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고 영숙의 일상은 처참하게 부서졌습니다. 민석은 이제 영숙을 아내가 아닌 자신의 재산을 노리는 좀도둑 취급했습니다. 그는 용역업체 직원들을 고용해 영숙이 20년간 지켜온 낡은 집의 자물쇠를 강제로 교체했습니다. 영숙은 장을 보고 돌아온 길에 자신의 집 앞에서 거부당했습니다. 낡은 보따리 속에 든 시든 파와 두부가 길바닥에 팽개쳐졌습니다. 민석은 창문을 열고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영숙에게 소리쳤습니다. 내 집에서 당장 꺼져. 너 같은 여자한테 줄방 한 칸은 이제 없어. 영숙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흩어진 식재료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주변 이웃들의 시선은 동정에서 구경거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영숙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였고 형제들과도 가난 때문에 소원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찜질방을 전전하며 민석과의 법적 싸움을 준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영숙이 일하던 식당마저 불황을 이기지 못하고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유일한 생계수단이 끊기자 영숙은 당장 오늘 밤 지낼 곳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가방 속에는 민석의 만행을 기록한 일기장과 몇 장의 서류뿐이었습니다. 영숙은 밤마다 찜질방 구석에서 젖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돈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위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던 날, 영숙이 짐을 맡겨두었던 지인의 지하 창고가 침수되었습니다. 민석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소중한 일기장과 증거 서류들이 흙탕물에 젖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영숙은 빗속을 뚫고 달려가 진흙탕 속에서 종이, 조각들을 건져 올렸습니다. 하지만 들씨는 이미 번져버렸고 그녀의 20년 세월도 함께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를 닦아낼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하늘조차 자신을 버렸다는 생각에 그녀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빗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 민석은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는 상간녀와 함께 호화로운 아파트로 이사하며 화려한 집들이 파티를 열었습니다. 민석은 영숙이 증거를 잃어버렸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그는 영숙을 찾아와 마지막 자존심마저 짓밟았습니다. 하늘이 내 편이라는 게 증명됐지. 200만 원 줄 테니까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다시 나타나지 마. 민석이 던진 돈 봉투가
빗물 고인 웅덩이에 떨어졌습니다. 영숙은 무릎을 꿇은 채 그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석은 비웃음을 남기고 비싼 외제차를 타고 떠나버렸습니다. 영숙의 손에는 오직 진흙 묻은 봉투와 찢어진 서류, 조각들만 남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영수의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0년간 쉬지 않고 일해온 몸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영양실조로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길거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행인의 도움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지만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던 그녀는 제대로 된 검사조차 받지 못한 채 병원을 나와야 했습니다. 영숙은 병원 로비 차가운 의자에 앉아 자신의 야윈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남편의 로또 당첨금은 수십억에 달하는데 그 당첨금을 위해 5천 원을 건넸던 아내는 약한 알살 돈이 없어 쫓겨나야 하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영숙의 연락처를 완전히 차단하고 변호사를 통해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는 영숙이 과거에 식당 일을 하며 조금씩 모아두었던 작은 적금 계좌까지 가족관계 증명서를 이용해 지급 정지시켜 버렸습니다. 영숙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먹을 것 하나 살 수 없는 극한의 상황에 몰린 그녀는 결국 시어머니를 찾아가 마지막으로 읍소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더욱 냉혹했습니다. 내 아들 돈에 침 바를 생각 마라. 너는 우리 집 부신들 팔자 아니니 당장 나가라. 시어머니는 영숙의 얼굴에 물을 뿌리며 문을 닫았습니다. 영숙은 무너진 가슴을 부여잡고 시장 뒷골목을 헤맸습니다. 비는 그칠 줄 모르고 내렸고 그녀의 옷은 이미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그녀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사라지면 민석이 그 돈을 쓰며 행복해할 것을 생각하니 억울함에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에게는 반격할 힘도 버틸 체력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지하도 계단에 앉아 차가운 바람을 맞았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마치 자신을 비웃는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영숙은 정신이 몽롱해졌습니다. 고열이 그녀를 덮쳤고 의식은 점점 흐릿해졌습니다. 그때 그녀의 가방 안쪽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그것은 민석이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을 때 영숙이 본능적으로 바닥에 떨어뜨려 숨겼던 작은 열쇠 꾸러미와 낡은 USB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지만 영숙은 그것을 생명줄처럼 꽉 쥐었습니다. 정신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그녀의 손가락은 그것을 놓지 않았습니다. 절망이 그녀의 온몸을 잠식해 가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차가운 지하도 바닥에서 눈을 떴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눈빛만은 기이할 정도로 맑아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에 쥐어진 USB를 보며 지난날 민석이 술에 취해 자랑삼아 했던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이 안에 내 모든 게 들어있어. 아무도 모르는 내 금고 비밀번호까지. 민석은 탐욕이 부른 자만심 때문에 자신의 파멸을 예고하는 증거를 영숙의 곁에 흘렸던 것입니다. 영숙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는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영숙은 젖은 옷을 추스르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그녀 발걸음은 비록 느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등 뒤로 비치는 아침 햇살이 그녀의 야윈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수십억의 돈을 가졌으나 영혼을 판 남편과 아무것도 없으나 진실을 쥔 아내의 마지막 대결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영숙은 이 깊은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와 배신자 민석을 단죄할 수 있을까요? 그녀가 향하는 곳은 과연 어디일지, 그리고 그 USB에는 어떤 엄청난 진실이 담겨 있을지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영숙은 희미해지는 정신을 붙잡으며 인근 공공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고열로 인해 시야가 흔들렸지만 손에 쥔 USB는 놓지 않았습니다. 도서관 구석의 컴퓨터에 장치를 연결하자 수십 개의 폴더가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는 민석이 지난 20년간 영숙 몰래 저질러온 각종 비위 사실과 사금융 기록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시선을 멈추게 한 것은 로또 수령 확약서라는 이름의 문서 파일이었습니다. 파일을 열어본 영숙의 눈이 크게 번뜩였습니다. 민석은 당첨금 수령 당일 신분증을 도용하는 과정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세금을 아끼기 위해 영숙을 공동수령인으로 등록하는 서류에 서명했으나 정작 최종 수령 계좌를 지정하는 단계에서
영숙의 인감도장을 찍어버렸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당첨금 전체의 실소유권이 영숙에게 귀속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도서관을 나왔습니다. 비는 어느덧 그치고 구름 사이로 맑은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자신을 도와주었던 식당 주인 댁을 찾아갔습니다. 식당 주인은 몰골이 초라해진 영숙을 보고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내어주었습니다. 영숙은 뜨거운 국물을 삼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장님, 저를 믿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영숙의 진심 어린 감사에 사장님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주변 이웃들도 하나둘 모여 영숙에게 기운을 보탰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잃지 않았던 영숙의 정직함이 비로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영숙은 이웃들의 도움으로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법률 전문가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USB 속의 결정적인 증거와 이웃들의 탄원서가 영숙의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더니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명예도용이자 권리침해입니다. 당첨금 전액에 대한 반환 청구와 계좌, 동결이 즉시 가능합니다. 영숙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긴 터널의 끝에서 드디어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민석에 대한 증오보다 자신의 삶을 되찾아야 한다는 평온한 의지에 집중했습니다. 민석은 여전히 자신의 파멸이 다가오는 줄 모르고 호화로운 생활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상간녀와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며 영숙을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민석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모든 계좌가 동결되었다는 은행의 통보였습니다. 민석은 비명을 지르며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은행 창구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차가운 거절이었습니다. 본 계좌는 실소유 주인 김영숙님의 요청으로 모든 권한이 제한되었습니다. 민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돈을 보고 붙어있던 상간녀는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조용히 짐을 챙겨 떠나버렸습니다. 영숙은 다시 예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민석이 강제로 바꿨던 도어록은 법원의 집행관들과 함께 적법하게 개방되었습니다. 영숙은 20년간 닦고 쓸었던 자신의 거처로 들어섰습니다. 집안은 민석이 어지럽혀 놓아 엉망이었지만 영숙은 차분하게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자 눅눅했던 곰팡이 냄새가 가시고 신선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녀는 빗물에 젖었던 서류들을 정성스럽게 말려 정리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이제 치유의 과정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영숙아,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정말 괜찮아. 저녁이 되자 민석이 집으로 찾아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전에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한 몰골이었습니다. 민석은 문 밖에서 무릎을 꿇고 울먹였습니다. 영숙아, 내가 잘못했어. 돈에 눈이 멀어 잠시 미쳤었나 봐.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줘. 영숙은 문을 열지 않은 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미안해야 할 건 돈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한 20년 세월이야. 이제 당신을 미워하지도 않아. 그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자. 영숙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호했습니다. 민석은 그제야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단순히 로또 당첨금이 아니라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영숙은 은행을 방문해 정식으로 명의 변경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수십억의 숫자가 적힌 통장을 손에 쥐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의외로 덤덤했습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자신을 도와준 이웃들을 찾아가 작은 성의를 표시했습니다. 식당 사장님에게는 새 출발을 위한 자금을, 폐지를 줍던 할머니에게는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것은 보상이 아니라 진정한 연대와 회복의 과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영숙의 선행에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냈습니다. 가난했던 동네에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절망의 그림자는 서서히 걷히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민석과의 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마지막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민석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영숙의 권리를 인정하겠다는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석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습니다. 평생 속죄하며 살게. 정말 미안해.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평화를 위해 필요한 것임을 그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았던 거대한 오해와 분노의 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이제 큰 집이나 화려한 차를 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평생 꿈꿔왔던 작은 공부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를 배우지 못해 서러웠던 지난날을 뒤로하고 그녀는 당당하게 야학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교실에 앉아 연필을 쥔 그녀의 손은 더 이상 거칠고 초라한 노동자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미래를 써 내려가는 희망의 손이었습니다. 영숙은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하늘을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 비로소 눈부신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영숙의 이야기는 동네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돈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진심이며 정직하게 버틴 삶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진리가 증명된 것입니다. 영숙은 이제 매일 아침 감사하는 마음으로 눈을 뜹니다. 수십억의 당첨금은 그녀에게 물질적인 풍요보다 마음의 여유를 선물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가난에 떨지도 배신에 아파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돕는 기쁨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고난을 이겨낸 영숙의 앞날에는 이제 따뜻한 햇살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영숙의 통장에는 이제 평생 만져보지 못한 거액이 찍혀 있었지만 그녀의 일상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수십억의 당첨금보다 그녀를 더 벅차게 만든 것은 자신의 이름 석자로 당당히 세상에 나설 수 있다는 해방감이었습니다. 영숙은 가장 먼저 20년간 자신을 억눌렀던 낡은 관계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날카로운 단절이 아니라 성숙한 마무리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구박했던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노안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시어머니는 영숙의 등장에 몸을 떨며 눈치를 보았습니다. 영숙은 말없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 원망 안 해요. 이 돈으로 편안한 곳에서 치료받으세요. 영숙의 덤덤한 목소리에 시어머니는 참회하며 통곡했습니다. 그것은 20년 묵은 고부 갈등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숙은 이어서 민석과의 마지막 소통을 시도했습니다. 민석은 현재 법적 처벌과 빚 독촉에 시달리며 폐인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를 법원 앞 낡은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한때 화려한 정장을 입고 아내를 멸시하던 남편의 모습은 간데없고 잔뜩 움츠러든 초라한 노숙자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석은 영숙의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영숙은 차가운 커피 한 잔을 밀어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훔치려 했던 건 돈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었어. 하지만 난 이제 내 인생을 다시 찾았어. 민석은 고개를 숙인 채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나 같은 놈 용서하지 마라. 라며 흐느꼈습니다. 영숙은 그 눈물에서 일말의 진심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민석이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작은 거처를 마련해 줄 것을 변호사에게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이러한 포용은 영숙을 한 단계 더 높은 인간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라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숙은 동네 사람들과 협력하여 작은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했던 어린 시절의 자신과 닮은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식당 사장님과 동네 상인들도 영숙의 뜻에 동참하여 힘을 보탰습니다. 삭막했던 가난한 동네는 영숙의 선한 영향력으로 인해 조금씩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영숙을 로또 여사가 아닌 천사 영숙 씨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과 소통하며 진정한 연대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영숙의 개인적인 성장도 눈부셨습니다. 그녀는 평생의 한이었던 배움의 길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밤낮으로 책과 씨름하던 그녀는 드디어 합격 통지서를 받아들었습니다. 합격자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확인하던 날, 영숙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것은 로또 당첨 소식을 들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성취감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글을 읽고 쓸 줄 알게 되었으며
자신의 생각을 당당히 문서로 남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움은 그녀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선물했습니다. 무지함 때문에 당해야 했던 수많은 멸시와 차별이 이제는 추억 속의 단편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영숙은 또한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일에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20년 노동으로 망가진 무릎과 어깨를 치료하며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은 그녀의 얼굴의 생기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거울 속의 영숙은 이제 주름진 노파가 아니라 지혜와 평온함이 가득한 중년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너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보렴. 이러한 자존감의 회복은 영숙을 더욱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민석 또한 영숙의 선처 이후 잠진적인 변화를 보였습니다. 그는 영숙이 마련해준 작은 방에서 생활하며 일용직 노동을 시작했습니다. 땀 흘려 번 돈의 소중함을 20년 만에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매달 영숙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답장은 없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편지에는 과거에 대한 참회와 영숙의 미래를 축복하는 진심 어린 문장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부부로 돌아갈 수는 없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새로운 관계의 틀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배신으로 얼룩졌던 20년은 그렇게 화해와 정화의 시간을 거쳐 승화되었습니다. 동네의 작은 도서관에서 영숙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글 몰라 고생했던 그녀가 이제 아이들에게 지혜를 나누어주는 모습은 그 자체로 감동적인 풍경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영숙의 품에 안겨 평온함을 느꼈고 영숙 또한 아이들의 웃음소리에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수십억의 자산가라는 타이틀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다정한 이웃이자 지혜로운 어른으로서의 삶에 만족했습니다. 소박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그녀의 일상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이제 마지막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 역정을 담은 작은 수필집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과 배신 그리고 극복과 용서에 이르는 긴 여정을 기록하여 세상에 많은 상처받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글 한 구절 한 구절에는 진실한 삶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출판사에서도 그녀의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영숙은 이제 자신의 아픔을 세상과 공유할 만큼 단단해졌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고통의 기록이 아니라 희망의 복음이 되어 널리 퍼져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모든 갈등이 해소되고 관계가 회복된 자리에는 깊은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영숙은 저녁 노을이 지는 공원 벤치에 앉아 깊은 성찰에 잠겼습니다. 돈은 그저 수단일 뿐 인간을 진정으로 구원하는 것은 사랑과 용서 그리고 굴하지 않는 의지라는 사실을 그녀는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 응어리졌던 검은 돌멩이들은 이제 빛나는 진주가 되어 그녀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내일이 오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새로운 인연과 깨달음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지 설레는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확실한 희망과 감동적인 전환이 그녀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아름다운 마무리를 완성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영숙은 가방 속에서 민석이 보낸 최신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당신의 넓은 바다 같은 마음이 나를 살렸습니다. 라는 문장을 읽으며 그녀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상처가 아물고 진정한 성장을 이뤄낸 영숙의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뭉클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위대한 여정은 마지막 챕터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녀가 세상에 던질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영숙의 단단한 발걸음이 향하는 그곳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영숙의 삶은 이제 고요한 호수처럼 평온해졌습니다. 수십억의 당첨금은 그녀의 생활을 바꾸었지만 그녀의 영혼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영숙은 도심의 화려한 펜트하우스 대신 동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 위 계량 한옥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당에는 계절마다 꽃이 피고 지며 세월의 흐름을 알렸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마당을 쓸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빗자루질 소리는 규칙적이고 단단했습니다. 그것은 20년간 고통의 잔해를 쓸어내고 새로운 희망을 채워 넣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영숙의 얼굴에는 더 이상 가난의 그늘도
배신에 대한 분노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삶을 온전히 통과해 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지혜와 자애로움이 가득했습니다. 관계의 회복은 완성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민석은 이제 영숙이 후원하는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자신의 과오를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숙 앞에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지만 그녀가 건네는 따뜻한 보리차 한 잔에 세상 모든 것을 얻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석은 이제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곁에 있는 사람의 온기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두부라는 이름은 아니었지만 서로의 존재를 묵묵히 응원하는 인생의 동반자로 남았습니다. 영숙은 민석의 야윈 어깨를 보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다음의 삶이야. 민석은 그 말에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의 상처는 그렇게 흉터를 남긴 채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성장은 완성되었습니다. 영숙은 자신의 수필집 출간 기념회에서 수많은 독자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화려한 보석 대신 낡은 만년필 한 자루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대신과 고통을 담담하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청중들은 그녀의 진솔한 목소리에 숨을 죽였고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은 책의 마지막 구절을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로또가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았던 내 자신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세대를 초월하여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정직한 삶의 가치를, 노년층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선물했습니다. 영숙은 이제 자신만을 위한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평생 시장통과 주방만을 오가던 그녀에게 세상은 너무나 넓고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배낭 하나를 메고 이름 모를 간역에 내렸습니다. 낯선 곳에서 마주하는 바람과 풍경은 그녀에게 살아있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영숙은 길가에 핀 들꽃을 보며 과거의 자신을 회상했습니다. 차가운 지하도에서 고열에 시달리며 USB를 꽉 쥐고 있던 그 처절했던 밤도 이제는 먼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고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삶의 밑거름이 된다는 진리를 그녀는 여행의 길 위에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회상은 현재의 안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영숙은 다시 지도로 돌아와 마당 평상에 앉았습니다. 저 멀리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수십억의 돈은 그녀에게 선택권을 주었지만 그녀가 선택한 것은 화려함이 아닌 소박한 평화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하는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는 여성들이 자립할 수 있는 쉼터를 만드는 것이 그녀의 마지막 소망이었습니다. 영숙은 서류에 서명하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녀의 돈은 탐욕의 씨앗이 아니라 희망의 열매가 되어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미래는 이제 두려움이 아닌 설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영숙은 마당 한편에 작은 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이 나무가 자라 그늘을 만들 때쯤이면 자신은 더 나이 들어 있겠지만 누군가는 이 그늘 아래서 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행복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매일 밤 편안하게 잠자리 듭니다. 더 이상 남편의 발소리에 가슴 졸이지 않아도 되고 내일의 쌀값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침묵은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라 영혼의 휴식이 되었습니다. 영숙은 어둠 속에서도 자신의 내면이 빛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숙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영숙아, 정말 잘 견뎠어. 사랑한다. 그녀의 눈에는 진시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화해한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20년의 고생은 로또라는 우연한 행운으로 보상받은 것이 아니라 그녀가 지켜온 정직과 인내라는 필연적인 필터로 걸러져 보석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은 완벽한 원을 그리며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여운은 길었고 희망은 단단했습니다. 갈등의 파도는 가라앉고 바다는 평온해졌습니다. 영숙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는 치열한 투쟁이었으며 용서와 포용으로 완성된 사랑의 대서사시였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지는 노을보다 더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험난하고 돈 앞에 무릎 꿇는 이들이 많지만 영숙의 삶은 그들에게 작지만 강한 외침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로또는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우는 깊게 나눴습니다. 영숙은 이제 창을 열고 밤하늘의 별을 바라봅니다. 저 별들 중 하나가 자신의 고단했던 청춘을 기억해 주리라 믿으며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내일이면 그녀는 다시 일어나 마당을 쓸고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며 이웃들과 웃음을 나눌 것입니다. 그녀의 하루하루는 이제 그 자체로 기적이고 당첨이었습니다. 수십억의 숫자가 줄 수 없는 영원한 가치가 그녀의 집안에 가득 차올랐습니다. 희망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전제 조건이라는 것,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보편적인 진리가 영숙의 삶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그녀의 긴 여정은 이제 마침표를 찍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세상에 뿌린 희망의 씨앗들은 이제 막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의 따뜻한 미소와 단단한 의지는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감동으로 남을 것입니다. 수십억 로또보다 더 찬란한 영숙의 인생은 그렇게 완성되었습니다.